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인 4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처가댁만 방문합니다. 이제 저의 본가라고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있는데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그 말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꽤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저는 어머니랑 살았고 친할머니도 종종 저를 보러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 대신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멀리 일하러 가서 자주 집에 못 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줄 알았고요. 아버지가 한 번씩 집에 오실 때도 어머니랑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죠.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또 부부는 원래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집에 자주 안 오시는 데다 그나마 오셔도 어머니와 대화가 일체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아예 혼자서 외할머니 댁으로 가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피하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속도 모르고 마냥 아버지가 집에 오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씩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많이 사들고 오셨고 꼭 제 방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정은 잘 몰랐고 그저 아버지가 자주 안 오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 컸어요. 조금 더 크고 나서 왜 아버지가 집에 안 오시는지 알게 되었죠. 아버지에게는 둘째 부인과 또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좀 더 크고 나서는 명절 같은 때 할머니는 어머니 말고 저만 데리고 할머니 댁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댁에는 한 여자가 있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그 여자를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라 하더군요. 저는 작은 어머니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인사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저도 어린 마음이지만 그 여자가 좋진 않았고 왜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집에 안 오나 왜 나만 보내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어머니라는 여자와 살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안 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그 여자가 미웠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뺏어간 거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명절 때 그 여자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첩인 거냐고요. 전에 엄마랑 이모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모가 그 첩이 어쩌고 했었기 때문이죠. 제 물음에 그 여자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깔깔 웃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예, 꼬맹아. 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너네 엄마가 안 알려줬니? 나 첩 아니야. 내가 진짜 너네 아빠 부인이거든. 너네 엄마가 아니라 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가 진짜 부인이라는 소리에 놀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참 우니 할머니가 왜 우냐고 물으셨고 그 여자가 전해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여자 싸대기를 날렸어요. 인연이 어디 남의 귀한 손주한테 그딴 소리야. 내가 너 눈 감아주고는 있다만 어디 남의 손주한테 그딴 소리냐고. 하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하지만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 않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님 손주 여기 뱃속에도 있어요. 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도 충격받으셨죠. 그 후 할머니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였어요.
말이 두 집 살림이지 아예 그 여자네 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안 들어오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시느냐 버티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줄 전혀 몰랐었죠. 할머니도 여전히 집에 오셨고 아버지도 한 번씩 오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별다른 얘기도 안 하셨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래도 내 며느리는 너네 엄마고 내 손주는 너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엄마와 저를 계속 돌봐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미 헤어졌다는 것, 아버지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다는 것이요. 할머니는 저희 엄마와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한동안은 저희 집 살림에도 보탬이 되어주시고 저보러도 자주 오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되지 않아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할머니는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손자에게 온 마음을 뺏기셨거든요. 저보다는 그 손주가 더 눈에 밟히신 거죠. 저희 집에 오시는 횟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연락만 한 번씩 하시고 거의 오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오시던 것마저 결국 발길을 끊으셨죠. 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잘못도 아니건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둘뿐이니 잘 살자고요. 어머니는 친구분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말썽 부리거나 어머니를 힘들게 할 생각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씩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셨고 만나러 온다고도 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거절하고 아버지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연락만 드문드문하지 만나는 건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였어요. 아버지도 제가 너무 많이 컸다고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신수도 훤해 보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곧 일어났어요. 제가 입안으로 햄버거를 우겨넣는 사이에 아버지는 혼자서 한참 이런저런 말을 하셨죠. 제가 보고 싶었다느니 너무 잘 컸다느니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너네 엄마가 몰래 이사가 버리고 너도 안 보여주려고 한다. 이기적이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 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학원 가야 된다고 그만 일어나겠다 했죠. 아버지는 한 번씩 보자고 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학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 근처를 배회했는데 기분이 참 복잡 미묘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는 왜 학원을 안 갔냐고 하셨고 아버지가 집 앞으로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네가 보고 싶으면 봐도 된다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지 않느냐 그랬죠. 저는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한 연락은 더더욱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를 나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어머니는 처음엔 친구분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동업자 개념으로 함께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어렸을 때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참 듬직하고 씩씩하게 잘 커줬다고 저에게 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보통의 모자 사이 이상으로 끈끈한 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 연락이 왔고 할머니 마지막 장례식장은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어머니를 많이 찾으셨고 보고 싶어 하셨다고 하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도 오랜 고민 끝에 할머니 장례식장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비록 신혼 초부터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엄마 찾아오시고 살림 도와주시고 많이 미안해 하셨다고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 내연녀가 아들 낳고 나서는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시긴 했지만요. 어머니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장례식장에는 잠깐 참석하자 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부조하고 절 올리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와줘서 고맙다고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랑 저희 어머니가 와줘서 고마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주시는 마지막 음식이라 생각하고 밥은 꼭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엄마와 저는 밥만 먹고 일어나기로 했죠. 그렇게 앉아있는데 멀리서 그 여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보이더군요. 저하고는 8, 9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고 중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전사고에 들어갈 거고 영재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아버지가 그 애를 예뻐하고 챙기는 걸 보니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먹먹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 저 아들이 진짜 아들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그걸 봤는지 그냥 일어서자고 해서 대강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새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해서 참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참 기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랑 제 겨울 점퍼를 사려고 같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집 앞에 대져 있는 차에서 그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그 여자요. 장례식장에서도 봤었는데 몹시 언짢은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네가 여기 왜 오느냐고 하셨고 그 여자는 갑자기 아들 앞에 세워 자꾸 자기 남편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장례식장에 왜 오느냐 하면서요.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데 굳이 온 저희가 뭐냐고 했죠. 저희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내가 내 발로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 난리냐 하셨고 니네 남편이 제발 와달라고 했으니 따지고 싶으면 니네 남편한테나 얘기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시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많이 컸네. 예전에는 코 올리게 꼬맹이더니 이젠 다 컸어? 그래, 취업은 했니? 저기요, 저 아줌마한테 그런 말 해야 될 이유 없고요.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여기 다시는 오지 말고. 어른한테 말하는 것 봐. 깡패야 뭐야? 뭐야? 저희 어머니 화나서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 제가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아, 그만 가시라고요. 나도 오래 있기 싫어.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우리 남편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연락해? 당신 남편? 치가 떨려.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장례식장에 오른다고 왜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댈 줄 알고. 그런다고 우리 남편 안 돌아가. 그쪽하고 그쪽 아들 버려진 지가 언젠데. 버리긴 누가 버려. 너랑 그 인간이랑 하는 짓이 추잡스럽고 더러워서 내가 끝낸 거야. 그러고 살아 계속.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서 뻗대고 있어.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나 부끄러운 거 없는데? 오히려 너무 좋아요. 우리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 갔잖아. 그 사업 잘 돼서. 우리 아들은 영재야. 이번에 특성하고 들어갔고 의대 목표로 공부하고 있거든.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이가 보면 예뻐 죽어. 대개 아들은 취업이나 했어?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그래서 어쩌라고. 자랑질하고 싶어서 왔니? 그 더러운 입에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을 올려? 알고 계시라고. 아들 핑계 대고 우리 남편 부르려면 그만하라 이거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밖에 모르니까. 우리 남편한테 아들은 우리 준서뿐이야. 어련하겠어.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그건 알아도 네가 어쩌든 너랑 네 남편은 불륜질에서 만난 거고 그렇게 남한테 상처 준 업보? 그건 이 자식이 그대로 받을 거다. 원래 부모 업보는 자식이 물려받는 거야. 그건 아는 거지?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여자를 막아서면서 저희 엄마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고요.
그 여자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며 깡패 같은 애미랑 자식이라고 욕을 하더니 외제차에 올라타서는 가버리더군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데 정말 미친 여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거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네 마누라 미쳤느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느냐고요. 그래도 마지막 정으로 장례식장 간 건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하시면서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성진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기분이 상해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누우셨고 저도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저에게 문자하셨지만 저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문자가 오면 답장은 잘 안 해도 놔두긴 했는데 그 일로 차단하고 아예 안 볼 생각을 한 거죠. 그 일은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도 꽤나 큰 상처였으니까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렀는데 1년 정도 뒤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그것도 알아차렸을 땐 손 써볼 겨를도 없는 말기였고 온 장기에 전이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2주도 안 돼서 악화가 되어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존재였던 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저도 한동안은 큰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또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고 사셨는데 결국 몹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제가 효도도 많이 할 거고 손주 보는 재미도 많이 느끼시길 바랬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갑작스레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였죠. 어머니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아버지와 그 여자 아들까지도 찾아왔길래 입구에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길 오느냐. 보고 싶지 않으니 그냥 가시라고요. 저를 보고 그 여자는 여기까지 찾아온 조문객을 이런 취급한다고 욕하더군요. 저는 안 받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거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보냈고 한동안은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가 그런 저를 많이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그런 아내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고 보니 지난날 아버지의 선택이 더 이해가 안 되더군요. 참 무책임하고 한심하고 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2년 끊고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고 저를 꼭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욕을 해도 되고 아무 말 안 해도 되니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딱 하룻밤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어보니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저도 마음이 내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딱 한 번만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무슨 연유로 벌써 요양병원에 가 계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와 아들은 어디 가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가 오자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두서없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하시면서요. 저는 듣고만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당신이 엄마랑 저를 버린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었죠.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정말 영특하고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결국 명문대 의대에도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맘때 아버지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었고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도 없이 갑자기 발병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아들은 학교 자퇴했고 5년 이상을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론 순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였는데 망상이 심해지면서 폭력성이 나오고 그로 인해 경찰을 부르는 일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다시 되돌려 볼 거라고 치료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그맘때 아버지 사업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 여자가 빚도 엄청나게 지면서 아들 치료한다고 다 쏟아 부었답니다. 그 여자도 잘난 아들이 갑자기 정신병에 걸리게 되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보니 제대로 된 의료기관도 아니고 사이비 같은 곳에 빠져서 돈만 거의 날리다시피 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거의 다 날리게 된 셈이었죠. 그러다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전전하다가 결국 그 여자가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거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연락 끊고 산 그 10년 동안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지난 과거를 후회한다고 하셨고 너랑 너네 엄마한테 잘못한 거 되돌려 받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그 여자에게 했던 마지막 말도 떠오르더군요. 니들의 업보, 니 자식이 다 받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바람 펴서 본처랑 자식 버리고 떵떵거리며 살던 아버지와 그 여자. 자식까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아쉬울 거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지난 10년 동안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힘겨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죠. 아버지는 밤새 후회와 해안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며 우셨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딱 하루만 있어드리겠다는 결심이요. 그리고 저는 하룻밤을 같이 자드리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가슴 아픈 건 있지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죗값은 아버지가 스스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저에게 기꺼이 상처 주는 짓은 하지 않으셨겠죠. 저는 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만 살았으니 아버지도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에도 인과응보는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여태까지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아버지라는 이름은 감추고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옛날 저와 어머니를 버렸을 때처럼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을 아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